네, 반갑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자, 오늘은 호국 보훈의 날이죠. 그래서 순국 선열들에게 잠시 묵념 하도록 했고요. 네, 묵념하셨죠, 다들? 네, 그리고 종목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 우리기술 넥스트 아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노랑풍선과 현대로템,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 대한전선, 난리가 아닙니다. 두산중공업,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기 검색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인기 검색 종목 먼저 알아봐야 되기 속이 좀 편안하시겠죠? 그래서 대한전선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네요. 근데 이제 투자 주의, 즉 빨간 딱지가 들어갔는데, 자, 대한전선이 올라간 이유는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들어오서 매수를 해준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 매수도 계속 들어왔었고요. 또 번외적으로 본다라면 대한전선이라는 그 업황의 특성상 지금 현재 잘 보시면 아시죠? 그 전선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호반 그룹 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같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부터 중요하겠죠. 물론 당연히 이쯤 올라왔으면 신규 조건은 꿈도 꾸지 않으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매수는 어차피 안 돼요. 매수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매수 말고 다른 쪽으로 일단은 보셔야 되는 건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죠. 지금 현재 상한가 잔량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 상한가 잔량이라면 매도에 있습니다. 그죠? 매도에 잔량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상황이 안 좋겠죠. 그래서 보통 매도의 잔량이 있다 그러면 상한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굉장히 약한 상한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월요일날 시작할 때는 밀리면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막 늘어나면서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진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3,000원 아래쪽으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올라와 줘야 돼요.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바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주의 딱지도 붙었죠? 과매수 들어갔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월요일 정도 시점이 된다라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나오신 상황일 테니까 절반 정도를 차익 실현하시거나, 또는 아예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기대감을 통해서 계속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5일선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일단은 마이너스로 시작해가지고 음봉이 떨어진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절반의 차익 실현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5일 이평선이 이탈했을 때는 전량 매도하시는 쪽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상한가의 힘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아마도 상승보다는 하락 출발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상승 출발하더라도 음봉으로 쭉 떨어지면서 차익 실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들고 가시는 것은 약간 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신규 조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볼까요? 네, 두산중공업 잘 가요. 엄청나게 올랐네요. 상승이 계속 진행되는 모습인데 원전 모멘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해운업 등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소가스 터빈 개발 MOU에 대한 체결 이런 것들도 있었고, 시총이 이제 10조를 넘어서면서 아주 멋진 상황이 좀 되긴 했습니다. 수소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데다가 원전 모멘텀.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있었는데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핵심적인 산업 중에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원전, 그 다음에 이 수소 가스 터빈, 이쪽이 지금 아주 강력한 그런 모멘텀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 관련한 종목군들 다 올라왔어요.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보성파워텍이라든지 BHI 이런 종목들 다 올라가죠. 그래서 원자력 관련한 종목군들이 호재성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책 테마잖아요. 그러면 단기간에 꺾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도가 굉장히 세고 현재 시점에서는 과매수 들어가서 지금 9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난 과매수거든요. 그러면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럴 때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단기적 상승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5일 이평선이 이탈하기 전에는 계속 홀딩한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뭐 따라가시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고요. 신규 접근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 관점 홀딩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홀딩한다. 5일선이 이탈하게 된다면 매도한다. 5일선은 어떻게 이탈하면 될까요? 종가 기준 음봉 마무리가 된다면 매도 의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봉이면요? 그러면 하루 더 보셔도 돼요. 네. 5일선이 이탈이 됐는데 양봉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더 보셔도 됩니다. 근데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양봉이냐 음봉이냐가 5일선 이탈 시점에서도 또 다른 기준이 되지만 양봉인데도 불구하고 네, 양봉이라서 하루 더 봤는데 근데 그 다음 날도 역시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매도하시면 돼요. 그다음 바로 올라가서 5일선 회복하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봉 음봉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5일선 기준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 신규 접근은 좋지 않다. 이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술 살펴볼까요? 우리 기술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거는 거래량 특징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저점권에서 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세네요.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실적도 일단은 좋았고요. 분위기도 좋은 상황에서 일단 치고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가 일단 가지고 있는 모습은 좋아요. 네,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좋고, 현재는 뭐 특별하게 이슈가 나왔다거나 그런 쪽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갈 때가 돼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이 종목 갖고 있는 거는, 재료적인 측면을 우리가 봤을 때, 이 기업은 약간 이제 뭐 시스템 쪽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배전반 발전소, 뭐 제어 기업, 그래서 뭐 원전과도 좀 연결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무선 네트워크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요. SOC 사업 부문, 뭐 바이오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기대치가 좀 있고요. 실적이 일단은 흑자전환됐다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포지션을 만들어낸 데다가 여기서 빵 한번 터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특별한 뉴스가 나왔다기보다도 그냥 그런 어떤 원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 굉장히 좋고요. 뭐 일단은 상황에서도 매수 강도가 좀 좋은 편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넘어간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건 뭐죠? 네, 매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요. 위쪽에 조금 나온 이런 꼬리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제부터 중요하겠죠. 과매수에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매물대를 넘겨버렸어요. 그것도 양봉으로요. 장대 양봉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지지선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650원에서 1700원 요 사이를 보시면 되겠는데 주가가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지만 1650원, 1700원 정도 지켜만 준다라면 이 종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정책 관련 이슈로 묶여있는 상황이 됐다라면 주가가 그냥 뭐 이유 없어요. 그냥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황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요. 지금 음봉 떨어지고 계속 빠져 가지고요. 1650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번 지지선 때를 봐야 되는데 그게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1650원이 깨졌는데 1500원까지 지지선이 있다. 그러면 매매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러면 이럴 때는 전략을 좀 짜셔야 되는 게, 자, 나는 단기적으로 꼭 그런 차익을 좀 챙겨야 되겠다. 밑에까지 떨어지는 리스크는 감당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요, 1700원 밑으로 떨어질 때는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500원 아래쪽까지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다 반납하더라도 그냥 어쨌든 추세를 믿고 그냥 가볼래, 정책 믿고 가볼래, 그런 분들은 일단은 1650원까지 보시는 게 맞고요. 떨어지더라도 1500원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변수를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은 신규 접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규 접근하시기는 어려우니까 대응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지지선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넥스트아이.
거래량 엄청 나왔어요. 이 종목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지금 이건 양봉이긴 한데요. 거래량 터졌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 매도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과매수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럴 때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더라도 이 거래량은 매도가 우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매도 우위라고 한다라면 네, 조금 애매하겠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이준석 테마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넥스트 아이의 그 감사위원으로 이제 그 이준석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 최고위원, 네, 그 아버지가 넥스트 아이의 감사위원을 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그랬다더라 대한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이런 그 테마주, 인맥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변동성도 커질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 외적으로는 뭐 신규 사업이라든지 뭐 배당도 주고요. 그다음에 뭐 실적 같은 부분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은 테마로 인해서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많이 올라왔다 느낌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100% 정도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이다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여기서 막 달라붙어 가지고 올려주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올라가기가 애매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한다. 이것도 사실은 네,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5일선 이탈하는 시점에서 바로 매도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 들어가지 말고요. 2,400원대 이탈되면 차익 실현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차익 실현 관점 5일선 기준 보시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노랑풍선 볼게요. 노랑풍선. 아, 여행주들 요즘에 좋습니다. 여행주들은 뭐 그냥 놔두셔도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놔두셔도 됩니다. 노랑풍선, 하나투어 뭐 이런 것들은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주들이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올 하반기가 되면 더 좋은 모습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추세적인 부분도 실제로는 부담이 안 돼요. 일단은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횡보 이후 또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실적 같은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 이후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좋아지게 되고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행주들은 더 빛을 보게 되겠죠. 항공주, 여행주, 그 다음에 숙박, 카지노 등등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추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보시고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 즉 29,000원 아래쪽 들어올 수 있다라면 공략 포인트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주들은 뭐 매수를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조금씩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 전략과 29,000원 아래쪽에서는 매수도 괜찮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현대로템 볼게요. 현대로템을 보시면 이 종목이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빵 터지면서 주가를 치어 올렸습니다. 한국전력과 함께 웨어러블 로봇 MOU에 호재, 네, 이렇게 되어 있죠. MOU 체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아직은 효력은 그렇게 크다게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자, 지금 횡보가 계속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겠습니다. 다만 이 거래량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인데, 이 거래량을요, 1월달에 나타난 이 거래량을 어떤 식으로 넘어갈 것이냐, 이렇게 슬금슬금 지금처럼 넘어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양봉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부담이 되겠죠. 살살 올라가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올라가고 있으니까 괜찮고요. 이게 지금처럼 거래가 없이 슬슬 올라가면서 23,500원, 24,000원 이상 넘어간다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베팅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홀딩 전략 유리하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이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올라갈 때 따라가기는 좀 애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선을 좀 말씀드려보면 위쪽 라인대가 21,000원대부터 시작되네요. 21,000원대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게 목요일날 들어왔었던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네요. 21,500원 요 정도 라인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500원, 21,600원 요 정도 사이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전략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21,500원대, 22,000원 아래쪽 그쪽이라면 한번 관심 가지고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순조롭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RSI 지표가 지금 과매수 들어가는데 매물대 만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작은 조정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뭐 나쁘건 없습니다. 저점권에서 돈 흘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템포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홀딩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기술, 넥스트아이, 노랑풍선, 현대로템, 대한전선, 두산중공업 총 6종목 말씀드렸고요. 휴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부터 또 성공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